자, 그래서 요번에 그 분양권 거래의 정상화, 그다음에 규제 지역의 완화는 사실상 양날의 검이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남, 광명, 성남, 강북, 강남 이거 안 풀어줬잖아요. 자, 이거 이제 강남 빼고는 다 풀어줄 거라고. 강남은 그 다음에 풀어줄 거고. 자, 더욱 폭락은 가속화된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뭐 이렇게 유통시장이 정상화되고 뭐 LTV 규제 풀어주고 집값이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안 팔면 큰일 나는 거야. 더 떨어진다는 거야. 가격이 규제 완화로. 자, 그리고 이번 규제 완화에서 핵심이 뭐냐면 임대사업자를 부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시장의 공급 물량을 불어넣는 거거든요. 이거 사실 안 하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전세 가격이 급등할 수 있어. 사실은 이거 빨리 했어야 되는 거야. 이게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예전에 정책을 잘못 써서 그런 거고 사실상 안 그래요. 이거는 미분양 나는 걸 그 사람들이 사서 전세로 내놓잖아, 시장에. 그러면 전세 가격이 안정되잖아. 그리고 민간 임대 아파트는 5% 이상을 올릴 수가 없어. 한 번에. 그러니까 만약 내가 이 민간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면 계속 살 수 있는 거야. 5%씩만 올려주고 그것처럼 좋은 제도가 어디냐고. 그죠? 장기적인 공급을 위해서 정부가 다시 활성화를 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런데 여기에도 조금 단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는 게, 자, 보시면 85제곱미터의 아파트에 대해서 장기 10년 동안 매입 임대 등록을 재개하겠다고 그러고,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이런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매력이 있어 보여요. 자, 그러나 두 채 이상인 경우면 인정을 해주겠다. 신규 매입주택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신규 매입주택으로 두 채 이상일 때만 민간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에게는 규제지역 내 주택대출 LTV 상한도 올려주겠다. 여러 가지 이제 특혜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주택이 가능하냐면 취득가액 기준으로 수도권 6억 이하, 그리고 비수도권은 3억 이하. 여러분, 이게 포인트야. 취득가액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공시지가가 아니야. 수도권 6억 이하. 있죠, 6억 이하. 수도권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서울은 뭐 할 만한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쪽은 조금 있겠지만. 자, 비수도권은 3억 이하. 이거 별로 매력 없죠. 비수도권에 3억 이하면 그 썩다리 구축 아파트야. 그러면 내가 썩다리 구축 아파트를 사가지고 10년 장기 임대. 그러면 그 10년 뒤에 그 가격이 오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거 제가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자, 일단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주택 규모가 60제곱미터 이하이면 취득세를 85에서 100% 면제해주고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이하는 50% 정도 감면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합산 대상을 계산할 때도 제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혜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비수도권 3억 이하면 썩다리 아파트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사가지고 민간 임대 등록을 했어. 2023년에. 그럼 내가 팔 수 있는 시기가 2033년이야. 여러분, 2033년이면 지방에는 완전히 찬바람이 불어. 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 아니야. 그 썩다리 아파트들 전세도 안 나갈 수도 있다고. 그럼 이걸 누가 사가지고 민간 임대에 등록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별로 효과가 없다. 아마 하시는 분들은 호갱이가 되는 거야. 내가 보기에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신규 아파트 사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신규 아파트 사면 2033년도에 팔아야 되잖아. 지방에서 10년 넘으면 그것도 썩다리야. 자, 그리고 2033년 되면 가격이 안 오를 수 있다라는 거야. 안 오를 수 있다라는 거야. 전세 가격은 올랐는지 모르지만 안 오를 수 있다라는 거야. 인구가 얼마나 감소될지 모르니까 2033년이면 그죠? 그런 점이 취약점이라는 거야. 자, 수도권은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 기간을 15년 하면 등록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또 숨통은 튀어났어요. 자, 결론적으로 수도권에서 6억 이하도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쓸만한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민간 임대 등록해서 이득을 보기에는, 매매 차익을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지방은 뭐 의미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민간 임대 등록은 별로 매력이 없어요. 정부는 발표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다주택자들 집을 많이 사서 많이 임대주택 등록해서 전세 물량을 좀 많이 풀어줘서 전세 가격을 안정시켜 달라라는 부탁일 뿐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값 안정에는 크게 기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건데 실거주와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는 내년 초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실거주 의무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규제를 다 없애겠다라는 거야. 이거 사실 말이 안 되거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집을 샀는데 이사를 못 갈 수가 있잖아. 내가 돈이 없어 못 갈 수도 있고, 내 직장 때문에 못 갈 수도 있고, 거주 이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전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보유 의무 3년에서 10년, 거주 의무 2년에서 5년,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완화하거나 폐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정책이죠. 어떻게 집을 샀는데 10년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냐고. 그죠? 내가 팔아야 될 수도 있잖아. 자, 이런 거를 다 완화하거나 폐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주 의무가 없어지니까 전세 물량이 늘어나겠죠? 자, 그럼 전세 가격이 또 떨어지겠죠? 자, 전세 가격이 또 폭락한다는 거야. 그리고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수정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전세 물량이 늘어나겠죠? 전세 가격이 안정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규제 완화를 해주면서 전세 가격을 안정시키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의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정책을 잘하고 있다. 자, 정리해보면 분양권 물량이 이제 쏟아진다. 지방처럼 수도권에도 쏟아진다. 서울에도, 강북권에도 쏟아진다. 자, 강남 풀어주면 강남도 쏟아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민간 아파트 등록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라는 거예요. 분양을 했는데 누군가 사줘야 될 거 아니야. 청약 제로가 나오는 상황이라는 거야. 누군가 사달라. 사서 민간 임대 등록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남는 돈을 가지고. 자, 취득세 중과는 아직도 부담이 된다. 사실상 6% 아직도 부담이 된다. 사실 부담이 되죠. 10억짜리 샀는데 취득세를 6천만 원 내라고 하면 저는 안 사요. 저는 안 사요. 뭐 그거 살 바에는 은행에 넣는 게 낫죠. 그 돈을. 자, 고금리 그리고 경기 침체 상황은 뭐 계속된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규제를 풀어도 이 상황이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뭐 장이 뜨거워지거나 뭐 활발해지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아직도 버블이 빠지지 않았어. 가격이 조정이 안 됐는데 뭐 아무리 규제 안 하는들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아무 의미가 없다. 자, 그리고 내년에 이렇게 수도권의 공급 물량이 15만 가구 이상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서울에 2만 가구 이상, 인천에 4만 가구 이상, 경기도에 9만 가구 이상, 2년 연속 15만 가구가 쏟아진다라는 거야. 자, 부동산 업계는 수도권 전세 적정 물량을 한 13만 가구로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공급 물량이 폭발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공급 물량 폭발하죠. 거기다가 또 그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니까 전세 물량 쏟아지죠. 그리고 새로 살 수 있는 그 분양권 물량 쏟아지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정부에서 공급 물량은 청약 물량 또 쏟아내죠. 집값이 올라갈 수가 없다니까.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급격하게 떨어지느냐. 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제 완화를 풀어준 거잖아요. 브레이크 장치가 되라고. 그런데 이건 브레이크 장치가 되는 게 아니라 쉽게 해서 급발진이 돼버렸어. 이번 규제 하나는 더 급발진이 돼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